2025년 11월 15일 경기도에 위치한 로얄 팰리스 웨딩홀. 3명의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마주칩니다. 지안이? 언니 왜 여기? 이게 무슨 일이야?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30년 만에 나타난 한 남자. 이 여자는 나를 배신했어. 저 아이들은 내 자식이 아니야. 세 자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서진 씨 아버지는 강 이사, 지한 씨 아버지는 최 변호사.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식 날, 가장 끔찍한 비밀이 폭로됩니다. 하지만 새 신부가 내린 선택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는 시니어 이야기 광장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아자아자 파이팅!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구로구 골목 안쪽, 낡은 간판이 달린 분식집 앞에 아침 햇살이 비쳐듭니다. 김밥 천국이라는 간판 아래 작은 글씨로 미숙이네라고 적혀 있죠. 이곳의 주인 김미숙은 오늘도 새벽 5시부터 김밥 재료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손에 익은 칼질, 당근을 채 썰고 시금치를 데치는 손놀림이 능숙합니다. 25회를 이 일로 살아온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죠. 미숙은 김밥을 말다가 문득 벽에 걸린 달력을 봅니다. 오늘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가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수빈이 리허설이라고 적혀 있죠. 막내딸 수빈의 결혼식 리허설 날입니다. 미숙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번지지만 이내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벌써 막내까지 시집을 가는구나. 미숙은 혼잣말을 하며 김밥을 계속 말아냅니다. 하지만 손이 자꾸 떨립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서운함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 한편을 짓누르죠. 아침 일찍 문을 여는 단골 손님 몇 명이 들어와 인사를 건넵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여셨네요? 그럼요, 손님들 기다리는데 늦을 수 있나요? 미숙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지만 그 웃음 뒤에 감춰진 무게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미숙을 혼자 세 딸을 키운 전설의 엄마로 부릅니다. 남편 없이, 시댁의 도움 없이, 오직 자신의 두 손으로 세 딸을 대학까지 보낸 여자. 그게 바로 김미숙입니다. 손님들이 나간 후 미숙은 주방 한켠에 놓인 옷장을 엽니다. 안에는 낡은 정장 한 벌이 걸려 있습니다. 10년도 더 된 검은색 정장이죠. 큰딸 서진의 대학 졸업식 때 입었던 옷입니다. 미숙은 그 옷을 꺼내 펼쳐봅니다. 소매 부분이 조금 닳았고 단추 하나가 헐거워진 게 보입니다. 이거라도 입고 가야지. 새 옷 살 형편은 아니니까. 미숙은 거울 앞에 서서 정장을 몸에 대어 봅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 허리까지 내려온 백발. 55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입니다. 그 순간 미숙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애들아, 엄마가 이렇게 늙었구나. 미숙은 눈물을 닦으며 과거를 떠올립니다. 30년 전 경기도 시골 마을에서의 일입니다. 미숙은 25의 나이에 박태수라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태수의 집안은 그 마을에서 제법 이름난 집안이었죠. 하지만 결혼 생활은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첫째 서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차갑게 대했습니다. 딸이라니 쯧쯧. 둘째 지안이가 태어났을 때는 더 심했죠. 또 딸이야? 우리 집안의 대가 끊기겠네. 그리고 셋째 수빈이가 태어난 날 시어머니는 미숙의 방문을
박차고 들어와 소리쳤습니다. 딸만 셋을 낳다니. 너 같은 며느리는 우리 집안에 필요 없어. 그날 밤 남편 태수는 술에 취해 들어와 미숙을 때렸습니다. 내가 무슨 낯짝으로 우리 집에 있어. 미숙은 갓난아기 수빈을 품에 안고 울었죠. 옆방에서 서진과 지안도 엄마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떨고 있었습니다. 결국 미숙은 쫓겨났습니다. 세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왔죠. 가진 거라곤 몇 벌의 옷가지와 통장에 남은 10만 원뿐이었습니다. 미숙은 기차를 타고 서울로 왔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낯선 도시.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세 딸이 있었으니까요. 미숙은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쉬는 날에는 전단지를 돌렸죠.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버텼습니다. 딸들에게 밥 한 끼라도 더 먹이기 위해, 책 한 권이라도 더 사주기 위해 악착같이 버텼죠. 10년이 흐르고 미숙은 작은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아 이 가게를 연 겁니다. 처음엔 손님이 없어 막막했지만 성실하게 장사를 하다 보니 단골들이 하나둘 생겼습니다. 그렇게 또 10년이 흘렀고 세 딸은 모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미숙은 거울 앞에서 눈물을 닦으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 잘했지? 포기하지 않았잖아. 하지만 가슴 한편이 여전히 아픕니다. 세 딸 모두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언젠가부터 서로 연락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큰딸 서진은 대기업에 취직한 후 혼자 살기 시작했고, 둘째 지아는 디자이너가 되어 해외를 오가며 바쁘게 지냈죠. 막내 수빈만 가끔 미숙을 찾아왔지만 세 자매가 함께 모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왜 서로 연락을 안 할까? 엄마는 정말 궁금한데. 미숙은 휴대전화를 꺼내 카카오톡을 엽니다. 세 딸과의 단체 대화방이 있지만 마지막 메시지는 3년 전에 멈춰 있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라는 짧은 메시지 하나뿐이죠. 미숙은 몇 번이고 메시지를 쓰려다 지웁니다. 애들도 바쁠 텐데 엄마가 뭐라고 자꾸 연락하겠어. 오후가 되자 미숙은 가게 문을 잠그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좁은 원룸, 작은 방 하나에 부엌과 화장실이 딸린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미숙은 혼자 살고 있죠. 침대 옆 서랍장 위에는 세 딸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대학 졸업 사진, 취업 축하 사진, 그리고 각자의 웃는 얼굴들. 미숙은 사진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수빈이 결혼식 날, 서진이랑 지안이도 올까? 하지만 미숙은 확신이 없습니다. 수빈에게 물어봤을 때 수빈은 언니들에게 청첩장을 보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다고 했으니까요. 미숙은 다시 한번 한숨을 쉽니다. 그래도 엄마는 행복해. 너희가 다 잘 살고 있으니까. 미숙은 정장을 다시 한번 펼쳐보며 내일 리허설에 갈 준비를 합니다. 가슴속 설렘과 불안이 교차하지만 미숙은 웃으며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딸의 결혼식, 엄마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곧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몇 장의 광고지 사이에 고급스러운 흰색 봉투가 하나 끼어 있습니다. 봉투 표면에 금박으로 청첩장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죠. 미숙의 손이 살짝 떨립니다. 수빈이가 보낸 거구나. 미숙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안에서 예쁘게 인쇄된 청첩장이 나옵니다. 수빈과 신랑 조연우의 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미숙은 딸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짓죠.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예식 장소를 확인하는 순간 미숙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로얄 팰리스 웨딩홀, 경기도 광주시. 미숙은 청첩장을 든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걸 느낍니다.
이 이름, 이 주소. 너무나 익숙한 곳입니다. 30년 전 세 딸을 데리고 시댁에서 쫓겨나던 그날 미숙이 마지막으로 지나쳤던 바로 그 예식장이죠. 당시 그 예식장은 막 지어진 신식 건물이었습니다. 미숙은 버스 정류장에서 딸들과 함께 그 건물을 올려다봤었죠.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애들도 언젠가 저런 곳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막내 수빈이 바로 그곳에서 결혼식을 올린다니. 우연일까? 아니면 미숙은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불안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죠. 수빈이 그 예식장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혹시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미숙은 휴대전화를 꺼내 수빈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춥니다. 아니야, 괜한 걱정일 거야. 그냥 예식장이 예뻐서 골랐겠지.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미숙은 결심합니다. 오늘 당장 그 예식장에 가보기로 한 겁니다. 리허설은 내일이지만 오늘 미리 가서 장소를 확인하고 싶었죠. 오후 2시 미숙은 전철을 타고 경기도 광주로 향합니다. 1시간 넘게 흔들리는 전철 안에서 미숙은 계속 창밖을 바라봅니다. 풍경이 지나가는 동안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죠. 그때 나는 정말 막막했었지. 전철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타고 다시 10분을 걸어 미숙은 로얄 팰리스 웨딩홀 앞에 도착합니다. 30년 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화려해진 건물입니다. 외벽은 하얀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고 입구에는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죠. 주차장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즐비합니다. 와, 여기가 그 예식장이 맞나? 미숙은 초라한 자신의 차림새를 돌아봅니다. 낡은 점퍼에 운동화를 신은 모습, 이곳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죠. 하지만 미숙은 용기를 내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로비는 더 화려합니다. 천장에 걸린 거대한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벽면을 가득 채운 꽃장식. 미숙은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놀랍니다. 수빈이가 여기서 결혼식을 올린다니. 얼마나 비쌀까? 미숙는 접수대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접수대 옆 벽면에 붙어 있는 포스터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번 주에 예정된 결혼식들의 안내 포스터죠. 미숙은 무심코 포스터들을 훑어봅니다. 그 순간입니다. 미숙의 눈이 커집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하죠. 포스터 3장이 나란히 붙어 있는데 거기 적힌 이름들이 신부 이서진 앤드 신랑 하정우, 신부 김지한 앤드 신랑 박도윤, 신부 김수빈 앤드 신랑 조현우. 미숙은 제자리에 얼어붙습니다. 세 딸의 이름이 모두 거기 적혀 있습니다. 서진, 지안, 수빈. 미숙의 세 딸 모두가 같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미숙는 포스터를 다시 확인합니다. 혹시 동명이인이 아닐까 싶어서죠. 하지만 사진을 보니 틀림없습니다. 큰딸 서진의 도도한 얼굴, 둘째 지안의 화려한 미소, 막내 수빈의 수줍은 표정. 모두 미숙의 딸들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예식 날짜와 시간입니다. 11월 15일 토요일 오후 1시. 세 딸 모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다만 장소만 다릅니다. 1층 그랜드홀, 3층 로얄홀, 5층 프리미엄홀. 세 딸이 각기 다른 층에서 동시에 결혼식을 치르는 겁니다. 미숙은 다리에 힘이 풀려 옆에 있던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접수대 직원이 미숙을 보고 다가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저기, 혹시 이 세 분, 이서진 씨랑 김지한 씨, 김수빈 씨, 정말 같은 날 예식하는 게 맞나요?
직원은 포스터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 분 다 11월 15일 오후 1시 타임이세요. 저희 예식장은 층별로 동시 예식이 가능해서 같은 시간에 여러 예식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세 분이 서로 아는 사이인가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예식을 잡으셨으니 직원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글쎄요, 예약은 각자 따로 하셨는데 특별히 아는 사이라는 말씀은 못 들었어요. 미숙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합니다. 세 딸이 서로 모르는 채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예식장에 결혼식을 잡았다는 겁니다. 이게 우연일 수 있을까요? 미숙는 휴대전화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수빈에게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수빈이 받습니다. 엄마, 왜요? 수빈아, 혹시 너 예식장 정할 때 언니들이랑 상의했니? 언니들이요? 아니요, 엄마. 언니들이랑 연락 끊은 지 오래잖아요. 왜 그러세요? 수빈의 대답에 미숙은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 엄마, 저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통화할게요. 수빈은 전화를 끊습니다. 미숙은 휴대전화를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새 애들이 서로 연락도 안 하는데 어떻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미숙의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갑니다. 혹시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든 건 아닐까요? 하지만 누가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미숙는 다시 포스터를 바라봅니다. 세 딸의 환한 얼굴들. 하지만 그 얼굴들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미숙은 알 수 없습니다. 11월 15일. 그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미숙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예식장을 나섭니다. 차가운 바람이 미숙의 뺨을 스칩니다. 하늘은 어느새 어두워지고 있었죠. 미숙은 터벅터벅 걸으며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놓친 게 있나? 애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미숙은 그저 불안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입니다. 열흘 후 11월 15일.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미숙은 알 수 없지만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는 예감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에 잠깁니다. 세 딸이 같은 날 같은 곳에서 결혼식을 올린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연일 리가 없어. 분명 뭔가 있어. 미숙은 일어나 앉아 휴대전화를 듭니다. 카카오톡을 열어 큰딸 서진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서진아, 엄마야. 혹시 너 결혼식 언제 하니? 한참을 기다렸지만 답장이 오지 않습니다. 서진은 항상 바쁩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한 뒤로는 더욱 연락이 뜸해졌죠. 미숙은 한숨을 쉬며 둘째 지안에게도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안아, 엄마인데 요즘 어떻게 지내니?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고? 지안 역시 답장이 없습니다. 미숙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쉽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애들한테 조심스러워졌을까? 미숙의 머릿속에 과거가 떠오릅니다. 15년 전 세 딸이 고등학생이던 시절입니다. 그때만 해도 세 자매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좁은 집에서 셋이 한 방을 쓰며 웃고 떠들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대학에 진학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큰딸 서진은 명문대에 들어갔고 곧바로 자취를 시작했죠. 엄마, 학교가 멀어서 자취해야 할 것 같아요. 서진의 말에 미숙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독립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둘째 지아는 예술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디자인을 전공한 지아는 대학 시절부터 해외 공모전에 출품하며
이름을 알렸죠. 졸업 후에는 유럽으로 유학을 떠났고 돌아와서는 자신의 스튜디오를 차렸습니다. 지안 역시 점점 집을 멀리했습니다. 막내 수빈만 미숙 곁에 남았습니다. 수빈은 평범한 회사에 취직해 성실하게 일했고 주말마다 미숙을 찾아왔죠. 하지만 수빈도 최근 몇 년 사이 방문 횟수가 줄었습니다. 미숙은 언젠가 세 딸을 함께 모으려고 했던 일을 떠올립니다. 미숙의 60번째 생일이었죠. 미숙은 세 딸 모두에게 연락했습니다. 얘들아, 엄마 생일인데 다 같이 밥 먹자. 하지만 그날 오직 수빈만 왔습니다. 서진은 해외 출장이라며 사과했고 지아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며 미안하다고 했죠. 수빈과 단둘이 식사하던 미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언니들도 바쁜 거예요. 수빈아, 언니들이 왜 이렇게 집에 안 오는 걸까? 수빈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큰언니랑 둘째 언니가 싸웠어요. 미숙은 놀라 수빈을 바라봤습니다. 싸웠다니? 왜?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큰언니가 둘째 언니 남자친구를 빼앗아 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대학 때 일인데 미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진과 지안이 남자 문제로 싸웠다니. 그럼 지금도 화해를 안 한 거니? 네. 둘이 서로 연락도 안 해요. 저한테도 상대방 얘기는 꺼내지 말래요. 그날 이후 미숙은 두 딸을 화해시키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서진도 지안도 만나주지 않았죠. 시간이 지나며 미숙은 포기했습니다. 세 자매가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새벽 2시 미숙의 휴대전화가 진동합니다. 서진에게서 온 답장입니다. 엄마, 죄송해요. 회의 중이었어요. 저 11월 15일에 결혼해요. 청첩장 곧 보낼게요. 미숙의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역시 11월 15일입니다.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냅니다. 서진아, 혹시 예식장이 어디니? 한참 후 답장이 옵니다. 로얄 팰리스 웨딩홀이요. 경기도 광주에 있어요. 미숙은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합니다. 확실합니다. 세 딸 모두 같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미숙은 다시 메시지를 보냅니다. 서진아, 혹시 동생들도 같은 날 결혼식 하는 거 알고 있니? 이번에는 답장이 빨리 옵니다. 동생들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수빈이랑 지안이가 결혼한다는 건 처음 들어요. 미숙은 확신합니다. 세 딸은 정말 서로 모르는 채 같은 날 결혼식을 잡은 겁니다. 미숙은 지안에게도 전화를 겁니다. 새벽 시간이지만 지안은 전화를 받습니다. 엄마, 왜요? 무슨 일이에요? 지안아, 너 결혼식 언제 하니? 11월 15일이요. 왜요? 예식장은? 로얄 팰리스 웨딩홀이요. 엄마, 새벽에 갑자기 왜 그러세요? 미숙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합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후 겨우 입을 뗍니다. 지안아, 사실은 말이야. 언니랑 동생도 같은 날 같은 곳에서 결혼식을 해. 전화 너머로 지안이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엄마도 오늘 알았어. 3명 다 같은 날 오후 1시에 예식을 한다고. 지아는 잠시 말이 없다가 차갑게 말합니다. 엄마, 농담이시죠? 아니야. 엄마가 오늘 예식장에 직접 가봤어. 포스터에 너희 셋 이름이 다 있더라. 지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지안아, 혹시 누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 아닐까? 누가요? 누가 그런 짓을. 지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습니다. 미숙은 알 수 없습니다.
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꾸민 걸까요? 엄마, 저 끊을게요.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지아는 전화를 끊습니다. 미숙은 휴대전화를 쥔 채 울기 시작합니다. 내 딸들,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지내더니 이제 결혼식장에서 마주치게 생겼네. 미숙은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11월 15일, 그날 예식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세 딸이 서로를 원망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마주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미숙은 기도하듯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미숙의 마음 한편에는 다른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 이게 기회일 수도 있다고. 세 딸이 다시 만나 화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미숙은 결심합니다. 결혼식 당일 미숙이 직접 나서서 딸들을 화해시키겠다고. 아니, 적어도 싸우지 않게는 해야겠다고. 미숙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열흘 후면 운명의 날입니다. 미숙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11월 15일 토요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로얄 팰리스 웨딩홀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주차장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하객들이 335 예식장 안으로 걸어갑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3건의 결혼식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1층 그랜드홀에서는 큰딸 서진의 예식이, 3층 로얄홀에서는 둘째 지안의 예식이, 5층 프리미엄홀에서는 막내 수빈의 예식이 각각 준비되고 있습니다. 미숙은 아침 일찍 예식장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은 모습입니다. 손에는 3개의 축의금 봉투를 들고 있죠. 하나는 서진에게, 하나는 지안에게, 하나는 수빈에게 줄 것입니다. 오늘 무사히 지나가기만 하면 좋을 텐데. 미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로비에 들어섭니다. 이미 하객들로 가득합니다. 미숙은 어느 층으로 먼저 가야 할지 망설입니다. 세 딸 모두를 보고 싶지만 동시에 3곳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때입니다. 로비 한쪽 엘리베이터 앞에서 시선이 꽂힙니다.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보입니다. 긴 베일을 쓰고 부케를 든 모습. 미숙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큰딸 서진입니다. 서진은 들러리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에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 서진은 언제나처럼 우아하고 당당해 보입니다. 미숙이 다가가려는 순간 반대편 엘리베이터에서 또 다른 웨딩드레스 차림의 여인이 내립니다. 둘째 지안입니다. 지안의 드레스는 서진보다 더 화려합니다. 어깨가 드러난 디자인에 치맛자락에는 레이스 장식이 가득하죠. 그리고 그 순간 3번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막내 수빈이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걸어 나옵니다. 수빈의 드레스는 소박하지만 단정합니다. 수빈다운 선택이죠. 3명의 신부가 로비 중앙에서 마주칩니다.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흐릅니다. 서진의 눈이 커집니다. 지안의 입이 벌어집니다. 수빈은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지안이? 서진이 먼저 입을 뗍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언니, 왜 여기? 지안도 당황한 표정입니다. 시선은 서진에게 고정되어 있죠. 그때 수빈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합니다. 언니들, 이게 무슨 일이야? 세 자매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10년 만의 재회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오래됐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셋이 함께 있었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합니다. 주변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신부들 왜 저래? 서로 아는 사이인가 보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세 자매는 더욱 당황합니다. 미숙은 딸들에게 달려가려 합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입니다. 예식장 정문이 활짝 열립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걸어 들어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머리는 새하얗게 센 상태지만 자세는 꼿꼿합니다. 고급 양복에 금시계를 찬 모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미숙은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태수, 박태수, 미숙의 전 남편이자 세 딸의 아버지입니다. 30년 만에 마주하는 얼굴. 태수는 여전히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태수의 옆에는 한 여인이 동행합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인. 단정한 한복을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한 모습입니다. 엄정희, 태수의 정실 부인입니다. 미숙은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왜 저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걸까요? 세 딸의 결혼식에 왜 나타난 걸까요? 태수는 로비를 둘러보다 세 명의 신부를 발견합니다.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집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로군. 태수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정희는 태수의 팔짱을 끼고 새 신부에게 다가갑니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립니다. 서진이 태수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지안도 경계하는 눈빛으로 태수를 바라봅니다. 수빈은 뒤로 물러섭니다. 정희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합니다. 모르시겠어요? 이분이 누군지. 정희는 잠시 멈췄다가 폭탄 선언을 합니다. 이 예식장 이사장님이시죠? 박태수 이사장님. 세 자매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이 예식장의 이사장? 그럼 세 사람이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예식을 하게 된 게. 정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이사장님께서 직접 예약을 조정하셨거든요. 미숙은 비틀거리며 기둥을 붙잡습니다. 태수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겁니다. 세 딸을 같은 날 같은 곳에 모이게 한 겁니다. 왜 이런 짓을?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태수는 미숙을 보며 차갑게 웃습니다. 오랜만이군, 미숙. 잘 지냈나? 대답해요.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미숙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입니다. 주변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심상치 않은 분위기라는 걸 느낍니다. 정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합니다.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저 아이들이 진실을 알 권리 말이에요. 진실? 무슨 진실이요? 서진이 날카롭게 묻습니다. 정희는 서진을 보며 천천히 입을 뗍니다. 당신들 세 사람, 자매가 아니에요. 로비가 술렁입니다. 새 신부의 얼굴이 동시에 굳습니다. 뭐라고요? 지안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정희는 태연하게 계속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배다른 자매죠. 아버지가 다 달라요. 수빈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희는 서진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서진 씨, 당신 아버지는 강 이사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지안을 가리킵니다. 지안 씨, 당신 아버지는 이사장님 친구였던 최 변호사예요. 마지막으로 수빈을 보며 말합니다. 수빈 씨만 이사장님의 친딸이죠.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세 자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미숙은 무릎을 꿇으며 주저앉습니다. 안 돼. 제발. 하지만 정희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 여자 김미숙은 결혼 생활 중에 집을 나갔다가 다른 남자들의 아이를 셋이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로비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하객들이 소리를 지르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집니다. 언론사 기자들까지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새 신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움직이지 못합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가장 행복해야 할 날에
가장 끔찍한 진실을 마주한 겁니다. 미숙은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딸들은 미숙을 보지 않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혼란에 빠져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결혼식은 시작도 하기 전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로비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집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그리고 새 신부의 창백한 얼굴. 이 모든 게 악몽처럼 느껴집니다. 서진이 정의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섭니다. 웨딩드레스 치맛자락을 붙잡은 손이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거짓말이죠?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의는 차갑게 웃으며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냅니다. 오래된 종이들입니다. 거짓말이라고요? 여기 증거가 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서예요. 이사장님께서 30년 전에 몰래 검사하셨던 거죠. 정의는 서류를 펼쳐 보입니다.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의학 용어들이 가득하지만 결론은 명확합니다. 세 아이 중 막내 수빈만이 박태수의 친자식이라는 내용이죠. 지안이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읽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미숙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30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고 마는 겁니다. 태수가 앞으로 나서며 차갑게 말합니다. 사실이지. 이 여자는 나를 배신했어. 결혼 생활 중에 다른 남자들과 관계를 맺고 아이들을 낳았단 말이야. 닥쳐요. 미숙이 비명처럼 소리칩니다. 로비가 조용해집니다. 모두가 미숙을 바라봅니다. 미숙은 떨리는 몸을 일으키며 태수를 똑바로 봅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해요? 미숙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분노가 실립니다. 30년간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집을 나갔는지 말해볼까요? 당신이 날 때렸잖아요. 매일 밤 술 먹고 와서 나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벽에 집어던졌잖아요. 하객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터져나옵니다. 태수의 얼굴이 굳습니다. 미숙은 계속 말합니다. 서진이를 임신했을 때도 당신은 내 배를 걷어찼어요. 딸이라고 화를 냈죠. 지안이를 낳았을 땐 병원비도 안 줬어요. 나 혼자 빚을 내서 출산했어요. 미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수빈이를 임신했을 때 당신 어머니는 나를 쫓아냈어요. 딸만 셋을 낳는다고 우리 집안에 필요 없다고 소리쳤죠. 그날 밤 당신은 날 거리로 내쫓았어요. 임신 8개월이었는데 세 딸은 숨을 죽이며 미숙을 바라봅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미숙은 눈물을 닦으며 과거를 회상합니다. 나는 갈 곳이 없었어요. 서진이랑 지안이를 데리고 거리를 헤맸죠. 겨울이었어요. 눈이 내렸고 애들은 추워서 울었어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때 강 이사님을 만났어요. 동사무소 앞에서 웅크리고 있던 우릴 보고 다가오셨죠. 따뜻한 밥을 사주시고 여간방을 잡아주셨어요. 서진의 눈이 커집니다. 강 이사,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사람. 강 이사님은 착한 분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우릴 도와주셨죠. 밥도 챙겨주시고 아이들 옷도 사주셨어요. 그분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어요. 미숙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어렵게 입을 뗍니다. 하지만 나는 너무 외롭고 무서웠어요. 남편한테 맞고 쫓겨나고 갈 곳도 없는 상황에서 그분의 따뜻함이 너무 그리웠어요. 로비가 숨죽입니다. 미숙은 고백을 이어갑니다. 단 한 번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그분께 기대어 울었고
그렇게 서진이를 품게 됐어요. 서진은 두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미숙은 계속합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당신은 여전히 나를 때렸고 시어머니는 나를 하녀처럼 부렸죠. 지안이를 임신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미숙은 지안을 바라봅니다. 나는 또 집을 나왔어요. 그때 최 변호사님을 만났죠. 당신 친구였던 분이에요. 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미숙은 개의치 않고 말을 이어갑니다. 최 변호사님은 이혼 상담을 해주셨어요. 무료로요. 나같이 가난한 여자를 위해 시간을 내주셨죠. 그분도 착한 사람이었어요. 미숙의 목소리가 잠깁니다. 하지만 나는 또다시 외로움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분의 친절함에 기대어 지안이를 품게 됐죠. 지안은 고개를 떨굽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미숙의 눈빛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집을 나왔을 땐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은 나를 계단에서 밀었고 나는 병원에 실려갔죠. 미숙은 수빈을 보며 말합니다. 그때 뱃속의 아기가 너였어, 수빈아. 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어.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정말 운이 좋은 아기라고. 수빈은 눈물을 흘립니다. 미숙도 울며 계속합니다. 나는 그때 결심했어요. 다시는 당신한테 돌아가지 않겠다고. 새 아이를 데리고 무조건 살아남겠다고. 미숙은 태수를 노려보며 말합니다. 당신이 날 쫓아낸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떠난 거예요. 내 딸들을 지키기 위해서. 로비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몇몇 하객들이 미숙을 응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미숙은 박수를 듣지 못합니다. 오직 딸들만 바라볼 뿐이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약해서 외로워서 너희한테 이런 진실을 안겨줬구나. 서진은 베일을 벗으며 미숙에게 다가갑니다. 지안도 수빈도 천천히 미숙 쪽으로 걸어옵니다. 세 자매는 미숙 앞에 섭니다. 긴 침묵이 흐릅니다. 미숙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딸들이 자신을 원망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그때 서진이 입을 엽니다. 엄마. 서진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합니다. 엄마가 약했던 게 아니에요.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미숙은 고개를 듭니다. 서진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합니다. 지안이 말합니다. 맞아요. 엄마가 우릴 버리지 않고 지켜준 거잖아요. 수빈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엄마, 우리 엄마니까 그걸로 충분해요. 미숙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냅니다. 세 딸이 미숙을 껴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새 신부와 낡은 정장을 입은 엄마. 네 사람은 로비 한가운데서 서로를 꼭 안고 옵니다. 태수와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할 말을 잃습니다. 세 자매를 갈라놓으려 했던 계획은 오히려 네 사람을 더 단단히 묶어주고 말았습니다. 주변 하객들은 박수를 보냅니다. 누군가 소리칩니다. 저게 진짜 가족이지. 미숙과 세 딸은 서로를 놓지 않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드러났지만 그 진실보다 더 강한 건 함께한 시간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입니다. 네 사람의 포옹이 끝나고 로비는 다시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종류의 침묵입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고요함이죠. 서진이 먼저 입을 뗍니다. 엄마, 제가 기억하는 게 있어요. 세 사람이 서진을 바라봅니다. 서진은 눈을 감으며 과거를 떠올립니다. 제가 10살 때였어요. 밤에 갑자기 천식 발작이 왔었죠.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울었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엄마는 한밤중에 저를 업고 응급실로 뛰어가셨어요. 택시 탈 돈도 없어서 40분을 뛰셨죠.
병원에 도착했을 땐 엄마 얼굴이 땀으로 범벅이었어요. 미숙은 그날을 기억합니다. 서진을 업고 뛰던 그 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던 순간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10분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 엄마는 제 침대 옆에 앉아서 밤새 제 손을 잡고 계셨어요. 서진은 미숙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우리 엄마라고. 지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었어요. 지안은 수줍게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친구들은 다 부모님 두 분이 오셨는데 전 엄마 혼자셨죠. 속상했어요. 부끄럽기도 했고요. 지안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그런데 졸업식 끝나고 엄마가 저한테 편지를 주셨어요. 손으로 직접 쓴 편지였죠.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안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기억을 떠올립니다. 지안아, 엄마는 너의 엄마이자 아빠야. 2배로 사랑할게. 2배로 응원할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 지안은 눈물을 닦습니다. 그 편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지갑 속에 넣고 다녀요. 힘들 때마다 꺼내서 읽어요. 수빈도 입을 엽니다. 저는요. 제가 대학 면접 볼 때 기억나요. 수빈의 목소리는 여전히 수줍습니다. 긴장돼서 밥을 못 먹겠다고 했는데 엄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김밥을 싸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참치김밥이었죠. 수빈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면접장에 갔는데 엄마가 따라오신 거예요. 아무 말 없이 멀리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제가 면접 끝나고 나왔을 때 엄마는 환하게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셨죠. 수빈은 울먹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울었어요. 면접장 앞에서 혼자 펑펑 울었죠.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사람이 제 편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미숙은 세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이 했던 작은 일들을 딸들이 이렇게 기억해주고 있다니. 얘들아, 미숙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엄마는 너희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아. 아빠 없이 자라게 한 것도 가난하게 산 것도 다 엄마 탓이야. 서진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희는 불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지안도 거듭니다. 맞아요. 아빠 한 명보다 엄마 한 분이 더 큰 사랑을 주셨잖아요. 수빈이 두 언니를 보며 말합니다. 언니들, 우리 진짜 자매 맞죠? 서진과 지안이 수빈을 바라봅니다. 세 사람의 눈빛이 마주칩니다. 서진이 천천히 말합니다.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안이 이어봤습니다. 우리 함께 자랐잖아. 같이 밥 먹고 같이 울고 같이 웃었잖아. 수빈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고 연락을 끊었던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서진이 지안을 보며 말합니다. 지안아, 그때 일 정말 미안해. 내 남자친구를 빼앗으려던 게 아니었어. 오해였어. 지안은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엽니다. 언니, 나도 미안해.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언니 말을 듣지 않았어. 언니를 믿었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습니다. 10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녹아내립니다. 수빈이 두 언니에게 다가가며 말합니다. 언니들, 저도 미안해요. 둘 사이에서 중재하지 못하고 그냥 지켜만 봤어요. 서진과 지안이 수빈도 끌어안습니다. 세 자매는 다시 한번 포옹합니다. 이번엔 더 단단하게, 더 따뜻하게. 그때 누군가 말합니다. 감동적이긴 한데 결혼식은 어떻게 할 건데? 세 자매의 신랑들입니다. 하정우, 박도윤, 조현우.
세 남자는 로비 한쪽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정우가 서진에게 다가오며 말합니다. 서진아, 괜찮아? 서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괜찮아. 아니, 괜찮은 것 같아. 박도윤이 지안의 손을 잡으며 묻습니다. 지안아, 우리 예식 어떻게 할까? 지안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합니다. 모르겠어. 지금 당장은 생각이 안 나. 조현우가 수빈에게 말합니다. 수빈아, 내가 결정해. 뭘 원하든 난 따를게. 새 신랑은 각자의 신부를 바라봅니다. 놀란 표정이지만 비난하는 기색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해하려는 눈빛입니다. 서진이 두 동생을 보며 말합니다. 우리 결혼식 어떻게 할까? 지안이 대답합니다. 솔직히 지금은 결혼식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난 게 더 중요해. 수빈도 동의합니다. 맞아요. 결혼은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세 자매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같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서진이 먼저 말합니다. 우리 결혼식 취소하자. 지안과 수빈이 놀라 서진을 봅니다. 취소? 응. 대신 다른 걸 하는 거야. 서진은 미숙을 보며 말합니다. 엄마를 위한 파티, 엄마가 주인공인 자리. 지안의 눈이 반짝입니다. 좋은 생각이야. 엄마 감사 파티. 수빈도 손뼉을 칩니다. 와, 정말 좋아요. 미숙은 당황하며 손을 젓습니다. 아니야, 얘들아. 너희 결혼식이 중요하지. 엄마가 무슨. 하지만 세 딸은 이미 결정한 표정입니다. 서진이 말합니다. 엄마,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엄마예요. 결혼보다 엄마가 먼저예요. 지안이 덧붙입니다. 맞아요. 오늘은 엄마의 날로 만들어요. 수빈이 미숙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엄마, 30년 동안 고생하셨잖아요. 오늘 하루만큼은 엄마가 주인공이에요. 미숙은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입니다. 새신랑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정우가 말합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어머님께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니까요. 박도윤과 조현우도 동의합니다. 저희도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세 자매는 서로를 보며 웃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외칩니다. 오늘은 엄마의 날. 로비에 있던 하객들이 박수를 칩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오늘 이곳에서 결혼식은 없었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태수와 정희는 이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세 자매를 갈라놓으려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말았죠. 미숙과 세 딸은 서로의 손을 꼭 잡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가족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이. 미숙은 세 딸의 손을 잡고 태수와 정희 앞으로 당당히 걸어갑니다. 더 이상 주저앉아 우는 여자가 아닙니다. 30년간 참았던 모든 것을 쏟아낼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박태수. 미숙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오늘 우리 가족을 무너뜨리려고 했죠. 세 딸이 서로 다른 아버지를 가졌다는 걸 폭로해서 우릴 갈라놓으려 했어요. 태수는 미숙을 노려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숙은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한 가지를 몰랐어요. 가족이란 게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미숙은 세 딸을 바라봅니다. 서진, 지안, 수빈. 세 사람은 엄마를 믿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 피를 나눴든 아니든, 제가 낳았든 아니든 모두 제 딸이에요. 30년을 함께 살았어요. 밤마다 같이 잠들고 아침마다 같이 밥 먹었어요. 미숙의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추운 겨울날 셋이 한 이불을 덮고 잤어요. 여름엔 선풍기 하나로 더위를 식혔죠. 밥이 부족하면 엄마 몫을 덜어서 애들 밥그릇에 담았어요. 하객들이 숨죽이며 미숙의 말을 듣습니다. 큰딸 서진이는 천식이 있었어요. 한밤중에 발작이 오면 제가 등을 쓸어주며 진정시켰죠. 둘째 지안이는 악몽을 자주 꿨어요. 매번 깨서 울 때마다 제가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미숙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합니다. 막내 수빈이는 소심해서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했어요. 집에 와서 올 때마다 제가 안아주며 괜찮다고 말해줬죠. 미숙은 태수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당신은 이 아이들을 위해 뭘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돈 한 푼 주지 않았고 안부 한 번 묻지 않았어요. 태수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하지만 반박하지 못합니다. 정의가 끼어듭니다. 그래도 혈연은 중요해요. 법적으로도. 법이요? 미숙이 정의를 가로막습니다. 법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거죠. 당신들처럼 남을 해치려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미숙은 주변 하객들을 돌아봅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미숙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는 제 딸들의 결혼식이었죠.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어요. 미숙은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오늘 저는 선언하고 싶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요. 미숙은 세 딸의 손을 꼭 잡습니다. 이 세 명은 제 딸입니다.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아이들은 제가 키웠고, 제가 사랑했고, 제 인생의 전부예요. 서진이 앞으로 나섭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당당한 모습입니다. 저는 이서진입니다. 오늘 제 생물학적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서진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저를 키운 건 저분이에요. 서진은 미숙을 가리킵니다. 밤낮으로 일하시며 저를 먹이고 입히신 분. 제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해 주신 분. 제가 대학에 붙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신 분. 서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한테 아버지가 누군지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엄마가 누구인지죠. 그리고 제 엄마는 김미숙입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지안도 앞으로 나섭니다. 저는 김지안이에요. 저도 오늘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죠. 지안은 웃으며 말합니다. 근데 솔직히 별로 충격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지안은 계속합니다. 뭘 알았냐고요? 제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는 걸요. 혼자서 세 딸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지안은 로비를 둘러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 엄마는 해냈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지안은 미숙을 꼭 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해요. 수빈도 나섭니다. 가장 수줍은 막내지만 오늘만큼은 용기를 냅니다. 저는 김수빈이에요. 세 자매 중 막내고 유일하게 저 남자의 친딸이래요. 수빈은 태수를 가리킵니다. 근데 저는 저 사람을 아빠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제 인생에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사람을 왜 아빠라고 불러야 하나요? 수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입니다. 저한테 진짜 부모는 엄마 한 분이에요. 엄마는 저를 지켜주셨어요. 제가 약하고 소심해도 항상 편이 되어주셨죠. 수빈은 두 언니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두 언니도 제 가족이에요. 혈연이 달라도 상관없어요. 우린 함께 자랐고, 함께 울었고, 함께 웃었어요. 세 자매는 손을 맞잡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외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로비가 박수로 가득 찹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사진을 찍습니다. 하객들은 환호합니다. 태수는 할 말을 잃고 뒤로 물러섭니다. 정희는 태수의 팔을 잡으며 속삭입니다. 여보, 우리 가요. 여긴 더 이상 있을 곳이 아니에요. 태수와 정희는 사람들의 비난 어린 시선을 받으며 예식장을 떠납니다. 아무도 그들을 막지 않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입니다. 미숙과 세 딸은 서로를 껴안습니다. 새 신랑도 다가와 함께 포옹합니다. 7명이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예식장 직원이 다가옵니다. 손님, 예식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예식장은 예약되어 있는데. 서진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예식은 합니다. 다만 결혼식이 아니라 가족 선언식으로요. 직원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가족 선언식이요? 지안이 설명합니다. 네,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한다는 걸 알리는 자리요. 하객들도 다 왔으니 그냥 파티하면 되잖아요. 수빈도 덧붙입니다. 음식도 준비되어 있고 꽃도 다 장식되어 있잖아요. 그냥 즐기면 돼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하객들이 환호합니다. 누군가 소리칩니다. 이게 진짜 결혼식보다 멋진데. 다른 사람도 맞장구 칩니다. 맞아, 사랑이 뭔지 보여주는 자리잖아. 미숙은 딸들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닙니다. 기쁨과 자랑스러움의 눈물이죠. 얘들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세 딸은 미숙을 꼭 안습니다. 엄마, 우리가 고마워요. 우릴 포기하지 않아줘서. 미숙과 세 딸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로비는 여전히 박수 소리로 가득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세 건의 결혼식은 없었지만 그보다 훨씬 아름다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식장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1층 그랜드홀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미숙과 세 딸 그리고 새 신랑이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객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오늘은 결혼식이 아닙니다.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날입니다. 그랜드홀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천장에는 수백 개의 꽃장식이 매달려 있고 통로 양쪽에는 하얀 리본이 우아하게 걸려 있습니다. 원래는 서진의 결혼식을 위해 준비된 공간이지만 지금은 더 특별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무대 위에 미숙과 세 딸이 나란히 섭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보내며 자리에 앉습니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홀을 가득 채웁니다. 원래는 서진, 지안, 수빈 각자의 하객들이었지만 지금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예식장 직원이 급하게 사회를 맡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조금 특별한 자리입니다. 결혼식 대신 가족 선언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하객들이 미소를 짓습니다. 모두 로비에서 있었던 일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 김미숙 여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습니다. 수백 명 앞에서 말하는 건 처음입니다. 하지만 딸들이 옆에서 손을 잡아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숙입니다. 미숙의 목소리가 홀에 울려 퍼집니다. 오늘 제 딸들의 결혼식에 와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하객 중 한 명이 소리칩니다. 아니에요. 이게 더 좋아요.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칩니다. 미숙도 따라 웃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저는 많은 걸 깨달았어요. 미숙은 세 딸을 바라봅니다. 30년 동안 저는 이 아이들을 키우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낳았으니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미숙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어요. 이 아이들은 제 의무가 아니라 제 선물이었다는 걸요. 하객들이 조용히 미숙의 말을 듣습니다.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 새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실 거예요. 미숙은 눈물을 훔칩니다. 밤마다 울었어요. 애들 재우고 나면 부엌에 앉아서 혼자 울었죠. 왜 이렇게 사는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미숙의 고백에 몇몇 하객들도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웃었어요. 애들 앞에서는 절대 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엄마는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미숙은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근데 오늘 알았어요. 강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사랑했던 거예요. 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서진이 미숙의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지안과 수빈도 엄마를 껴안습니다. 얘들아, 엄마는 너희가 자랑스러워. 혈연이 어떻든 아버지가 누구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너희는 엄마의 딸이고 그걸로 충분해. 미숙은 하객들을 향해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엄마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미숙은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외로워도 버티세요. 그 시간들이 언젠가는 빛이 될 거예요. 홀이 박수로 가득 찹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천장까지 울립니다. 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인사합니다. 이어서 세 딸이 차례로 마이크를 잡습니다. 서진이 먼저 말합니다. 저희 세 자매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멀리했던 과거는 끝났어요. 이제는 진짜 자매로 살아갈 거예요. 지안이 이어받습니다. 맞아요. 매주 만날 거예요. 함께 밥도 먹고 여행도 가고 엄마 모시고 행복하게 살 거예요. 수빈도 덧붙입니다. 그리고 결혼은요.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가족이 더 중요하니까요. 새 신랑이 무대 위로 올라옵니다. 하정우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저희도 기다릴게요. 진짜 가족이 되는 게 먼저니까요. 박도윤과 조현우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객들이 다시 박수를 보냅니다. 사회자가 말합니다. 그럼 이제 가족사진 촬영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식장 직원들이 무대 뒤편에 큰 현수막을 펼칩니다. 흰 천에 큰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미숙은 그 글씨를 보고 와락 눈물을 쏟습니다. 세 딸이 엄마를 양쪽에서 부축합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오늘은 기쁜 날이잖아요. 그래, 기쁜 날이지. 미숙과 세 딸은 현수막 앞에 섭니다. 새 신랑도 함께합니다. 사진사가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집니다. 7명의 밝은 얼굴이 담깁니다. 이 사진은 곧 전국의 뉴스에 나갈 겁니다. 실제로 그날 저녁 모든 방송사에서 이 이야기를 다룹니다. 오늘 경기도의 한 예식장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세 자매가 같은 날 결혼식을 올리려다 충격적인 가족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요. 결혼식을 취소하고 가족 선언식을 열었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미숙과 세 딸의 모습이 나옵니다. 앵커가 말을 이어갑니다. 혈연보다 중요한 건 함께한 시간이라는 메시지를 전한 이 가족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관련 기사가 쏟아집니다. 댓글들이 달립니다. 진짜 가족이 뭔지 보여주는 이야기네요. 울면서 봤어요. 저도 우리 엄마한테 고마움을 느꼈어요.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증명했네요. 그날 밤 미숙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좁은 원룸이지만 오늘따라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침대에 앉아 휴대전화를 봅니다. 카카오톡에 메시지가 수십 개 와 있습니다. 서진 엄마, 집 잘 들어가셨어요? 내일 점심 같이 먹어요. 지안 엄마 사랑해요. 오늘 정말 멋있으셨어요. 수빈 엄마, 저 지금 행복해요. 정말이요. 미숙은 메시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닙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행복한 눈물입니다. 미숙는 창문을 엽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입니다. 찬바람이 불어오지만 미숙은 개의치 않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말합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네. 미숙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퍼져나갑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 이 말을 듣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미숙은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눕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습니다. 아침엔 새 딸의 결혼식을 걱정했는데 저녁엔 새 딸과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미숙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딸들에게일 수도, 하늘에 계신 누군가에게일 수도, 혹은 자기 자신에게일 수도 있습니다. 미숙은 눈을 감습니다. 평화로운 미소가 얼굴에 번집니다. 30년간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분식집 문을 엽니다. 단골 손님들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장님, 어제 뉴스 봤어요. 대박이던데요. 정말 멋있으셨어요. 미숙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에이 뭐, 그냥 있었던 일이에요. 하지만 미숙의 얼굴은 어느 때보다 밝습니다. 김밥을 만들며 콧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손님들은 오랜만에 보는 미숙의 밝은 모습에 함께 웃습니다. 점심시간 분식집 문이 열립니다. 서진, 지안, 수빈이 함께 들어옵니다. 엄마, 왔어요. 미숙은 놀라 앞치마를 벗습니다. 얘들아, 회사는? 오늘 반찬했어요. 엄마랑 밥 먹으려고요. 세 딸은 테이블에 앉습니다. 미숙는 부랴부랴 김밥을 만들어냅니다. 먹어, 많이 먹어. 네 사람은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웃고 떠들고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옵니다. 따뜻한 가을 햇살. 그 빛 속에서 네 사람의 얼굴이 빛납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피로 맺어지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족입니다. 미숙과 세 딸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가족으로서의 새로운 삶. 그 길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제 이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 시청자분들의 삶에 주는 가치와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김미숙이 보여준 30년의 헌신은 진짜 가족의 의미를 일깨워줍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서진, 지안, 수빈을 포기하지 않고 키워낸 모성애는 사랑이 피보다 강하다는 진실을 증명합니다. 세 자매가 과거의 오해와 상처를 극복하고 화해하는 모습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임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하고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음을 위로합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사랑으로 버텨낸 시간들이 결국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 된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지금이라도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화해할 용기를 주는 작품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